여러분은 지인이나 친구 등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거리가 재미가 없거나 진부해서 지루해하거나 과장된 이야기에 뭐라 반응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일같이 똑같은 하소연만 하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가요? 또 들어주기 힘든 어떠한 부탁을 받아 곤란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의 교류에서 대화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에서 실망을 하거나 힘들어하는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효과적인 대화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을 즐기는 사람을 주의하라. 상대방이 토론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 반론을 해올 경우에는 재빨리 토론을 마무리 짓는 편이 낫다. 그런 사람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고집쟁이이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어조로 토론을 벌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란 딱지를 떼기 어렵다. 조용한 대화에 싸움을 거는 듯한 어조로 끼어들면 친구들의 적의를 산다. 회의 중에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정도를 넘어서면 질이 나쁜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이다. 반론을 즐기는 사람은 본래 남에게 공격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런 무리들과 만나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호전적인 사람에게는 결투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꼴사납게 칼을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다. 지루하고 실증나게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남과 대화를 나눌 때 이야깃거리가 언제나 똑같으면 재미가 없고 또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간결한 이야기는 듣기에 기분이 좋고 그다지 내용이 없는 말일지라도 알찬 내용이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 의외로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이야기가 짧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거친 말씨를 써서는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 예의를 갖추어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 의외로 얻는 바가 크다. 좋은 이야기를 간결하게 하면 더욱 좋은 일이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짧으면 그다지 나쁘지 않게 들린다. 필요한 요점만을 간추려서 짧게 하는 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듣기가 좋다.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누그러뜨리기보다 사회를 한바탕 떠들썩하게 해놓는데 더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화제거리는 겉만 번지르 할 뿐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여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솔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 주려는 사람도 없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로 상대방을 실증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특히 이야기하는 상대가 손꼽히는 유명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몹시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인물을 노엽게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일보다 훨씬 좋지 않은 일이다. 능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한 짤막하게 말할 일이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슬러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몸이 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요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게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오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따금 대화 속의 애매한 부분을 첨가하여라. 말은 이해하기 쉬워야 할 뿐 아니라 매력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화제가 아무리 풍성해도 말씨의 매력이 없으면 진부해진다.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로 수다를 떠는 사람은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리멸렬한 상태로 빠진다. 결의는 의지에서 생기고 표현은 마음에서 생긴다. 양쪽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이론이 정연한 생각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하지만 복잡한 생각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난해한 것 속에서도 지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에 어느 정도 비범한 매력을 보탬으로써 신비의 멋을 섞는 것도 좋다.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일부러 애매한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다. 사교의 고수는 모욕을 유머로 바꾼다. 완벽한 사교수를 몸에 익힌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예컨대 훌륭한 사람과 만났을 때에는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느낀다. 큰 인물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 양식 있는 사람은 적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더욱 구대한다.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에 뜻밖에도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고에 달한 사교의 명수라면 적대자의 모욕을 유머로 부정을 공정으로 바꿔서 상대방이 간까지 빼내어 신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단지 기다리고 있으면 승리가 자연히 굴러들어 오는 것이다. 이는 워낙 뛰어난 수법이지만 그들은 이 승리를 조용히 뒷전에 묻는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큰 정이며 넉넉한 마음 씀씀이이다. 말에 꿀을 발라 적에게도 기쁨을 주어라. 매운 말은 가시와 같이 몸에 상처를 낸다. 항상 말에 꿀을 발라라. 적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골라라. 일이란 대부분 말로써 지불할 수 있다. 부드러운 말로 접근하면 되돌려 줄 수 없는 차용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남에게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대인 관계에 달려 있다. 하늘의 일은 하늘이 하듯이 생기는 생기 있는 말에서 생긴다.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면 숨도 달다. 꿀을 바른 말은 어려운 부탁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 냄새로 좋은 술을 구별하듯이 반감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청탁을 하려면 말씨에 향기가 있어야 한다. 부정의 의미를 말할 때에는 예의 바른 태도로 하라. 누구의 말이든 무슨 말이든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부탁을 승낙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며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때에 따라선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내보다도 고맙게 여겨질 수도 있다. 상냥하고 예의 바른 아니요가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내보다도 상대방의 귀에 기분 좋게 들리는 것이다. 언제나 무엇이나 아니요라고만 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잃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만 보면 아니요라는 말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이러한 사람은 나중에 부탁하는 말을 들어준다고 해도 처음에 불쾌하기 짝이 없는 기분을 맛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다. 상대방의 청탁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실망의 씨앗을 조금씩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결코 하나에서 10까지 완전히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부탁 않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항상 한 가닥의 신랄 같은 희망은 남겨놓고 거절에 쓴 잔을 좋게 마시도록 해야 한다. 호의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예의 바른 행동으로 보충하고 부탁대로 해주지 못한 부분을 예의 바른 말씨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오나 네나 말은 짧고 간단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때에는 깊이 잘 생각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남에게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언제나 우리의 명망을 해친다. 동정에서 위안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열정에 자신의 대담함을 심어주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가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길의 첫 번째 손님은 모욕이고 두 번째 손님은 변명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부당한 처우를 한탄함으로써 새로운 부당함을 유발하고 도움과 위안을 구하려다 남모를 즐거움과 경멸까지 불러일으킨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그에게도 유사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자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이나 자신의 실수를 절대 알리지 않는다. 자신이 누리는 존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로써 그는 친구들을 놓치지 않고 적들은 울타리 안에 가둔다. 궁지에서는 적당히 얼버무려 빠져나오도록 하라.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은 궁지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재치 있는 농담으로 복잡하기 짝이 없는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또한 미소를 지어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지막 수단이 있는 덕분에 유명한 명장 곤살 데코르도바는 위대한 지휘관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무어인과의 전쟁도 용기를 가지고 싸웠던 것이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도 정성 어린 말씨로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매듭지어진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을 전부 말해서도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실을 전부 말해버려도 좋지 않다. 진실한 이야기만큼 말하기가 어려운 것도 없다. 무심코 한 말이 상대의 심장에 못을 박을 수 있다. 어렵게 진실을 말하는 데에도 애써 감추는 데에도 모두 테크닉이 필요한 일이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다. 속아 넘어간 사람에게도 잘못이나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속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게 될 것은 물론이고 명예도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다. 진실을 모두 다 털어놓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을 위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화술에 능한 사람은 상대의 의향을 살피면서 말을 한다. 보통 친구들 간의 대화는 일상복을 입었을 때처럼 편한 마음으로 나눈다. 그러나 남에게서 존경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경우에는 말에도 밝은 옷을 입혀서 고상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화술은 그 사람의 감정서이며 사업관계에서 이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없다. 서류는 화술의 공을 들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서류에도 글자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매 순간마다 지성을 시험당하는 부담스러운 대화야말로 보다 큰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화술에 능한 사람은 상대의 의향을 잘 살피고 신중한 말을 고른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시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런 짓을 하면 성질이 비뚤어진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또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그 후론 무슨 말을 하여도 의심을 산다. 웅변을 늘어놓기보다는 해야 할 말만 정확히 구사하는 것이 좋다.
말이란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라. 대화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껴라.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리의 공기를 민감하게 느껴라. 어떤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잡치게 할 수도 있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 말이 도리어 화근을 자초할 수도 있다. 사람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불쾌감을 주는 일에 많은 노력을 허비한다. 그리고 이정표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까지 상대방의 기쁨도 단숨에 사그러져 버린다. 상대방의 기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이미 대화의 방향이 상실되어 말문이 막히게 된다. 거기까지 가면 아무리 상대방을 칭찬해도 통하지 않을 뿐더러 기분을 돋구려고 아무리 열변을 토해내도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다. 남을 대할 때에는 정중한 자세를 취하라. 일어서고 앉는 자세도 품위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남과 대화를 나눌 때 자세하게 꼬치꼬치 캐묻거나 깊이 참견할 필요는 없다. 특히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화제거리로 이야기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비록 마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확인해 보고 싶다 하더라도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문하듯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다. 당당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자질구레한 일에는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인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품격이다. 사람을 능숙하게 부리는 요령 중에 하나는 무관심을 가장하는 일이다.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넓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편이 좋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겐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적대자일지라도 그렇게 할 일이다. 무슨 일이든 일일이 캐묻고 꼼꼼하게 따지는 일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법이다. 그런 것이 습성이 되어버리면 귀찮고 성가신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인간의 도량은 보통 그 태도에 나타나게 된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도량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가 나타난다.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남과 자주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라. 대화하는 말솜씨가 능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에서 대화만큼 그 사람의 사려 분별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다.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대화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편지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적은 일종의 대화이다. 신중하게 써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남과 대화할 때는 그 이상으로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려 분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대화에서 표출되기 때문이다. 대화하는 말솜씨가 능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말의 본뜻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무엇이든 이야기를 해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옷맵시는 뽐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남과 나누는 대화도 특별한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끼리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모임 같은 곳에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됨됨이가 남들 앞에 속속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남과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타고난 기질이나 지식, 교양의 정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이 하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말 많은 문법가라고 생각할 뿐이다. 더구나 남의 말에 일일이 비난을 하면 누구에게나 따돌림을 받으며 더 이상 상대해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남과 대화를 할 때에는 청산유수처럼 잘해 나가는 것보다 신중하게 할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면접을 받는 구직자는 예상되는 질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선전포고가 없는 임기응변과의 싸움이다. 이쪽의 발빠른 질문에 상대방은 신중하게 대처한다. 상대방의 답을 들으려면 질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외의 방법이 사용되면 더욱 복잡한 판단력이 필요해진다. 광물과 야채의 성분을 알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됨됨이와 성질을 알아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아주 미묘한 일이다. 금속은 소리를 내어 그 속성을 알아낼 수 있지만 사람은 대화술을 통해 그 사람의 성질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거울로서 마음의 작용을 비추어 준다. 사람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날카로운 통찰력과 기민한 이해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전체상을 개개의 요소로 나누어 사람을 분석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재능이다. 말에는 행동의 대들보가 있어야 한다. 세련되고 우아한 품성을 지닌 사람은 바른 말과 돋보이는 행동을 한다. 그것은 훌륭한 지성과 청정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는 특성은 그의 인격을 드높인다. 부정적인 것만을 지적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그의 특별한 품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업적은 인생의 실용적 열매이고 훈장이다. 말뿐인 위대함은 연설자의 천박함을 증거할 뿐이다. 말의 행동의 대들보를 세울 때 명예가 구축된다. 행동의 위대함은 썩지 않고 튼튼한 대들보에 비유할 수 있다.